촬영 키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네, 지금 촬영 시작 눌렀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앉으면 앉으죠. 다시 앉을게요. 딱 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리틀 웰컴 연극에서 웰컴 역할을 맡은 첨단융합학부 이사학번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크 역할을 맡은 배우 현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이사학번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니플 역할 맡은 배우 김지윤입니다. 웰컴은 더럽고 추운 방 안에서 혼자 사는 미술대학교 학생인데요. 거침없고 남들이 혹할 말들을 하고 똑똑해 보이는 말들을 해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강력 발기당이라는 당을 꾸렸는데 거기서 당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위크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플레임은 존 위크 블랙던입니다. 사실 위크는 그러니까 20대 젊은 청년, 뭔가 위트를 좋아하고 개그를 좋아하고 남을 웃기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윈이라는 캐릭터는 멜컴과 위크라는 두 미대생 친구와 같이 강력발기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내적 갈등과 고뇌를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제가 연기하는 니플의 풀네임은 데니스 찰스 니플인데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지만 정말 특이한 캐릭터고요. 멜컴, 위크, 어윈이랑 어울려서 강력 발기당 활동에 동참하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자기가 취해서 이것저것 떠들어대는 일종의 광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니플이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 말에 딴지를 많이 걸고 이상한 데서 고집이 엄청 세고 기본적으로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말이 많기 때문에 대사할 때 이렇게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한데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웃어서 그것도 비슷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해요? 히히 히히. 처음에는 그냥 소심해서 말이 없는 친구로만 파악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성격이 신중한 탓에 생각이 많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말수가 적은 걸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다는 게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저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본을 처음 딱 오디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을 때 운명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애당초 대본에 적혀있는 그 원작 위크의 대사 톤 자체가 너무 제 평소 말투랑 비슷한 게 많았고 그리고 사실 어디 가서 제가 보통 웃긴 놈이 아니거든요. 남들을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광대처럼 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위크랑 닮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색깔을 위크에 입히기보다는 위크 안에서 제 어떤 면모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약간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난 거 그죠. 괜찮으세요? 아이 정말 뭐야 이거. 네, 시작. 네. 질문이 위크랑 다른 점은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엄청 크게 굴곡이 있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위크처럼 이렇게 감정을 쏟아본 게 얼마나 오래 전이지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크의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가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거침없고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 사실 웰컴이 굉장히 연약하고 꼴불견이고 결정을 잘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랑 사실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번 연극을 하면서 극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웰컴은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저는 담배를 안 펴서 그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 비슷한 걸 펴야 돼가지고 20대 중반이라는 사실 그렇게 어리지는 않은 나이인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미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사실 거침없음이 나오는 것 같고 그 거침없음 때문에 자신은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연약한 모습들을 숨기려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좀 많이 다른 친구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마초적인 그런 거를 지향하고 좀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속은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여리고 좀 걱정도 많고 유리멘탈
멜컴은 참 외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솔직할 때는 혼자 있을 때밖에 없는데 사실 가장 솔직할 때 모습을 남들도 알아야 그 캐릭터를 좋아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본인이 먼저 본인을 숨기다 보니까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멜컴은 일단 한마디로 보자면은 최악인 것 같아요. 에너제틱하고요, 소심하고요, 굉장히 추하고요, 못났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인물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혹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멜컴이 무언가를 엄청 눈을 막 부라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의 에너지에 압도당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멜컴 배우분이요, 애기죠. 미래극회에서 했던 전작 맨 끝줄 소년에서 헤르만 역할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배우였고,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같이 하게 돼서 참 되게 기쁜 마음이 컸어요. 그 기쁜 마음이 오래가지 못해 평화의 길을 우습게 무리한 행동을 장난이고, 최준영 배우는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은 다채로운 배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연기를 같이 하는 동료로서도 최준영이라는 배우랑 함께 호흡하고 에너지를 쌓아 올리는 그 과정이 되게 즐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준영이도 비슷하게 말해주겠다. 위크는 일단 멜컴에게 가장 크게 힘이 되는 친구고요. 제가 계획한 거 이상으로 그걸 꾸며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어서 멜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멜컴의 입장에서 위크를 보면 속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 아래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너가 제시한 방법은 가끔씩 틀렸다, 거침없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현실성 있는 계획 그리고 의미 있는 계획을 좀 가져와라.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고, 사실 신념적으로는 위크가 가장 체계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크도 나름의 고뇌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대본이랑 지금 인상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 대본 읽을 때는 위크라는 캐릭터는 왜 이렇게 안 될 일을 자꾸 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배우의 모습을 한 위크를 또 겪고 연습을 또 많이 반복하고 하면서 위크가 어쩌면 여기서 제일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간절함의 크기라고 하면 사실은 위크가 제일 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동우는 동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연습실에 시끄러운 분위기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연습실 오면은 맨날 못 푼다는 핑계로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가끔 들으면 솔직히 좀 약간 시끄러울 때, 근데 또 그게 없으면 또 허전하고,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 굉장히 귀가 이제 조용한 날이 없고 그거에서 힘을 얻는 부분이 있고, 연습실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연기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진심인 사람을 봤나 싶을 정도로 진심이고 깊게 생각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준영이는 귀엽고 열정적입니다. 사실 저는 어윈이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의견이 별로 없나? 별로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따라다니나 싶었는데, 계속 그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니플이랑 좀 포지션이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윈은 일단 용기를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되게 머뭇거리고 기가 죽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할 말은 하고 굉장히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유머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윈은 착하죠. 어윈은 착하고 너무 착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더 의지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어윈한테 훨씬 더 정감이 많이 가는데, 친구 대 친구로서 대화할 때는 아랫사람 같고 뭔가 좀 내가 부리는 하수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뭔가 친근한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윈은 되게 좋습니다. 최고예요. 니플은 사실 엉뚱하죠. 근데 그 엉뚱함이 엄청난 무기이고 매력인 캐릭터 같습니다. 배우로서 제가 봤을 때 니플이 정말 종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종잡을 수 없는 거에서부터 오는 묘한 무서움이 있고, 근데 그 무서움이 막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럽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친구는 누굴까 하고 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니플은
일단 웰컴으로서 꼴 보기가 싫은 친구고요. 계속 제 말에 딴지를 걸고 제 모든 말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당의 중요한 계획을 할 때도 계속 쓸데없는 짓을 옆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제일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웰컴에게 싫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편해지는 것처럼 사실 니플도 뭐 분량이 많은 캐릭터는 아니고 중요도에 대해서 거쳐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작품이 약간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그런 분위기 전환에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나 그 캐릭터 자체로나 매력이 있고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 멜컴을 맡은 친구가 이제 최준영이라는 친구인데 참 처음에는 아주 소심하고 이제 우리 착한 친구였는데 점점 멜컴화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여기서 말할 수위는 동호하고 제가 준영이보다 형이거든요. 이제 우리 형을 대하는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에서 저도 많이 영감을 얻고 되게 이 녀석이 아주 형아이들을 우습게 알고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하요. 뭐 할 말이 없네요. 더. 네. 진지하게 하는 말 아니지만 일단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라왔겠지만 티저 영상 촬영을 했는데 사실 짧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래 찍었거든요. 새벽 5시, 6시에 모여가지고 딱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하늘이 깜깜하고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한 4시간 촬영을 하고 나니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마에선 땀이 흐르는데 이제 목소리는 내야 되고 특히나 마지막 컷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깨부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이었는데 한 3-4번 찍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잘 마치고 끝나고 배우팀끼리 다 같이 빙수도 먹고 집에 와서 바로 한 5시간 동안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티저 봤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다들 꼭 한번 보시고 연극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얘기만 할 건데 저는 배역을 위해 염색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오로지 배역 하나만을 위해서. 저희가 그 미래극회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이제 모두가 잠든 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돌뿌리가 널려있는 지천에 깔려있는 마당에서 갑자기 다들 술에 취해가지고 대본 리딩을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속된 말로 쩔어서 자기가 무슨 대사를 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몸을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요새도 간간히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최악이었는데 근데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최악인데 최고였습니다. 제가 미래극회를 이번 프로덕션에서 처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태까지의 공연을 보며 미래극회의 자랑거리라고 할 만한 게 아무래도 스텝 요소가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이번 프로덕션에 참여를 한 결과 그 기대치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스텝을 일하면서는 배우들에 비해서는 사실 뒤처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 스텝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할 때가 많고요. 특히나 무대가 이번에 정말 끝내주니까 다들 스케일감을 한번 온몸으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무대극회라고 무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사실 미래극회 무대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자체는 그 대본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누가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골랐다고 코미디나 범죄나 뭐 드라마나 그런 다양한 장르를 한 작품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같이 연극의 진심이고 누구보다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더 좋은 퀄리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대본을 봤을 때부터 이 극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모든 스텝 요소들 그리고 대본, 연습하는 기간 등등등을 포함해서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재즈 같은 극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배우로서는 처음이거든요. 이전에 단역으로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은 무대에서 대사를 한 줄이라도 갖고 얘기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이루게 돼서 정말 기쁘고
관객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면서 느낀 걸 관객 여러분도 극장에서 느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두 다 각자의 몫을 너무 잘 수행하고 저희도 스스로 기대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이번 리틀 멜컴 공연은 기본적으로 시기 어린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저항도 얘기하고 혁명도 얘기하고 우스꽝스럽고 어쩔 때는 혐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마다의 목표라든가 혹은 엉뚱한 발상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품고 있는 위험천만하고도 엉뚱한 발상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의 시기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깔깔 옷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쟤네 왜 저러지? 라는 그 혐오 가득한 마음을 품고서 극장에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예요. 꼭 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거의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재밌고 또 가장 힘들었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러 오셔서 저희의 그 연극에 대한 그리고 리틀 멜컴에 대한 애정을 한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꼭 극장에서 뵈면 좋겠습니다.